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경제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경제 돋보기.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좀 경제 대화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준비했던 거의 방향을 많이 틀어가지고 네. 오늘은 그 소장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 특히 관세 협상 타결 관련해가지고 이게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크게 큰 틀을 봐야 된다.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었다. 그렇습니다. 바뀌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원고에는 없지만 네. 오늘 또 뭐 소장님이야 원래 뭐 원고 없이도 뭐 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쪽으로 진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생방송 댓글로도 이 관세 협상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만 네. 조금 전에 저는 그 소장님 말씀 중에 이게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평가가 의미 없다. 네. 네. 이 부분부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왜 평가가 의미 없는가? 예, 옆집 아주 친근한 이웃이 날강도로 돌변을 해서 예, 갑자기 예, 이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25개를 내놓으라. 예. 그것도 이번 한 번만 내놓은 게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해마다 25개씩 내놔야 이렇게 이제 강압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가지고 우리는 또 이유도 모르고 그냥 내줄 수밖에 없는 아주 엄혹한 현실이었는데요. 예. 그중에서 우리 15개만 내놓을게요 해서 25개 폭탄이 15개로 줄었거든요. 네, 이 대목을 놓고 일부에서 협상을 잘했느니 못했느니 네. 이웃 나라는 14개인데 15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는 정말 한심한 어떤 비교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네네. 우선 우리나라 관세율은 바로 지금도 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 협상을 통해서 8월 7일부터 네. 모든 품목에 대해서 15%로 껑충 뜁니다. 물론 뭐 형식적으로는 25%를 공언했다가 내려간 거니까 낮춘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올라간 거죠, 당연히. 예, 그 25%는 트럼프의 마음이었지. 그렇죠. 국제적으로는 우리 0%에서 15%로 올라간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런 각도에서 이제 우리 이 15%의 관세를 과연 한국 경제가 견딜 수 있느냐 이런 경제적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네. 평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8%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100원어치를 팔면 네. 이익이 8원이에요. 예. 그런데 관세율이 15%라는 것은 네. 100원어치 팔았을 경우에 관세 15원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현재 8원 이익 벌고 있는데 거기다가 세금을 15를 빼면 네. 현재 다른 것을 아무리 잘해도 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출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 그러면 현지 판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브레튼 우즈 근대 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채택한 2차 대전 이후에 네. 한국이 미국에 대해서 관세율 15%를 물은 것은 사상 초유의 그것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 대한 네. 우리 지금 대책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판이 완전히 바꾸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또 이 네. 위기를 승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어떤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보다는 네. 일본보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어차피 강도한테 당한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럼 조금 당했느냐 덜 당했느냐 또 그 나라 경제 규모에 의해서 네네. 이거 정말 의미 없는 그래서 이번 지금 8월 7일 날 거대한 관세 폭탄이 오고요. 예. 거기에 따라 지금 자유무역의 시대는 완전히 끝났다. 야. 이제 약육 강식의 정글의 법칙 예. 이게 다가온다. 그런 면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안전띠 예. 탄탄히 메고 지금 대비해야 될 예. 엄중한 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브레튼 우즈 체제 그리고 또 자유무역 이게 어찌 보면은 당연한 얘기다. 그리고 당연히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는 걸 전제로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닌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한 번에 확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전 세계가 처음에 뭐 저항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것 같지만 다 순응을 하고 다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금이라도 좀 손해를 덜 보려고 하는 그런 충성 경쟁을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예. 상황 자체가 약간 좀 놀랍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의 세상이 예측이 안 돼가지고 좀 두려워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그 17세기, 18세기 서로가 약육강식의 네. 제국주의 시대,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시대로 가는 지금 엄청난 변화의 순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관세 협상을 봐야 된다. 예. 이렇게 특히 경제적으로는 예. 완전히 틀이 바뀌기 때문에 예. 새로운 사고, 기존의 자유무역을 전제로 한 모든 시스템 다 예. 무용지물, 어허. 그리고 경제학자들 공부도 다시 해야 될 그런 엄중한 순간입니다. 그럼 기존의 경제학 이론들이라든지 사례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이제는?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예, 것도 예. 두 나라 간의 국제 수지 흑자 적자 규모를 보고 적정 환율을 구했는데 적정 환율이라는 건 앞으로 없는 거고요. 아. 트럼프의 마음대로 환율, 트럼프 마음대로 관소만 남아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 보면서 네네. 어느 정도 폭풍을 좀 피해가느냐 덜 어. 피해가느냐 이것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금 더 타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게 아예 뭐 의미가 없다 이건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나마 좀 노력을 하자. 그나마 다른 경쟁 국가보다는 좀 더 손해를 좀 줄여보자. 이런 노력은 계속 해야 되는 건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요. 현재 미국, 중국, 일본도의 그 무역 구조, 음. 우리나라 수출 제품 미국, 일본 빼면 미국하고 중국 빼면 없거든요. 거의 이런 구조 빨리 안 고치면 예. 미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우리나라의 품질 경쟁. 네. 그냥 단순히 가격 경쟁으로는 관세 벽에 막혀서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예.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번에 미국과 합의를 하면서 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음.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돈 내서 돈 버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그 어느 품목에 돈을 얼마만큼 투자할지는 내가 결정할 거야. 예, 예. 그게 우리나라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돈이 나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거기다 이익이 생기면 네. 90%는 미국이 먹을 거야. 그건 투자가 예. 아니죠. 이제 이 대목 앞으로 협상이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대목 잘 좀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차피 돈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라면 그 돈을 우리의 국익을 잘 연결하는 네. 그런 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예. 이 3,500억 불이라는 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예. 3,900억 달러입니다. 아. 이게 문자 그대로 다 나가지는 않겠지만 예. 나간다면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거들날 예. 정도 수준에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자꾸 비교하는데요. 외환 보유고와 비교할 때는 네. 일본이 한국의 외환 보유고보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일본 5,500억 달러는 일본의 외환 보유고에 비해서는 조족지혈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한테는 네. 3,500억 달러가 굉장히 네. 큰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소장님, 이 3,500억 달러가 다 일거에 현금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고 뭐 펀드 조성도 있고 그리고 또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규모도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게 액수는 굉장히 크고 어마어마하고 이게 감당 가능하냐는 걱정도 되지만 일단 좀 시간을 벌면서 EU나 EU나 일본이 어떻게 하는지 좀 눈치 보고 좀 뒤따라가면 좀 그러면 좀 되지 않을까요? 예, 바로 이제 그 점에서 예. 우리는 협상을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거꾸로 얘기하면 네네. 이게 조문에 몇 조 하면서 돈 3,500억 중에 어떤 분야를 투자한다를 확정해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네. 이것을 언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왜 내가 지금 반도체 1,000억 필요한데 왜 투자 안 해? 예. 한 달 내에 안 해? 다시 관세 폭탄. 다시 25%로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무리하게 할까요? 그렇지. 지금 해온 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아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있지 않겠느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마가잖아요. 예. 마구 간다는 게 마가. 아 마구 간다. 예, 마구 가고 있다. 막 간다. 막 가고 있다. 예. 예. 우리 정부도 아마도 그동안의 어떤 협상이라든지 통상 교섭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고생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곧 미국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대통령 임기가 있다. 예. 지금 이제 3년 6개월 남았고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중간 선거가 또 1년 반 후에 있는데 이때 공화당이 좋은 성적을 얻지 못하면 대통령 남은 임기 2년 또 힘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미국 전체의 어떤 그 방향은 아닐 테니 트럼프 행정부의 상황을 보고 좀 시간 좀 끌어보자. 그렇게 좀 눈치 좀 보면 안 되겠냐. 이런 시각도 지금 없지 않고 댓글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트럼프의 이런 마이웨이에 대해서 미국 네네. 내에서도 예. 이거 미국이 스스로 깡패된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라는 합리적인 경제학자들의 예.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네네. 미국이 워낙 오랜 동안 무역 적자에 시달려 오다 보니까 예. 이른바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는 이 마가 세력들의 네.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과성이 아닐 수도 있다. 네. 지금 여소야대 미국의 지금 야당이 거의 지금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뭐 당장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아니라 앞으로 누가 집권하든 어느 정당이 집권당이 되든 계속 이런 기조로 갈 수도 있다. 굳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예.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무역 전쟁을 벌여 중국을 압박을 할 때 일부 전문가들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정권 바뀌면 민주당 정부가 오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으로서는 기존의 경제 운영 방식으로서는 적자, 쌍둥이 적자, 재정 적자, 무역 적자 해소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국가 패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여론들이 국민들의 지금 지지를 받고 있어요. 야, 근데 또 어찌 보면 뭐 제가 뭐 미국인은 아니니까 미국인의 마음은 모르지만 이 국제 정세를 볼 때 그동안의 전례를 보면 이 패권, 미국의 그 패권이라는 게 그동안 상당 기간 지금 지속되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무역 적자가 심해져서 패권 국가의 지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일본, 뭐 우리나라, 캐나다, 뭐 EU 등등등 서방과 그동안의 어떤 그 가까웠던 우방국들의 어떤 이 마음을 좀 상하게 해서 오히려 이게 더 패권을 잃는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발상은 여러 가지 국제 회의를 통해서 국제 여론을 얻어서 하는 정책, 그거로서는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다. 그런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제기구 WTO 8월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관세를 이제 투하하면서 자유무역 협정 없어지고요. WTO도 무력화됩니다. 야,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사실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게 미국과의 어떤 그 미국이 관세를 확 올리겠다고 선포를 하고 이거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양국가가 개별적인 협상을 한다. 그래서 그 협상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 따라간다. 이게 예전 기준으로 보자면은 예전도 아니죠. 불과 얼마 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거 전부 다 약간 좀 위법적인 요소가 강한 거 아닌가 싶어요. 현재 WTO 체제 전부 위법한 거고 불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다 규정을 어기는데 누구도 반발을 못하는 상황도 사실 약간 좀 그런데요. 예, 그래서요 국제 정세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절대주의 왕정 시대 때의 약육 강식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 때의 상황까지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엄중한 자세로 이번 사태를 바라봐야지. 단순히 협상 하나 잘했다 못했다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정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전 그렇죠. 선방했다고 봐요. 정부 노력을 비하하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앞에 놓인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가 단순한 경제 질서 변화만이 아니라 세계 틀이 바뀌는 매우
큰 변화다. 어, 대비하자 이런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사실 이 관세 협상 타결 전에도 그렇고 또 타결된 직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거 잘했냐 못했냐 뭐 아쉬움이 있다 이 정도면 잘했다 그리고 또 이게 결국은 현 정권에 대한 지지 또는 뭐 비난 이런 것과 연결되면서 이 순수한 어떤 외교나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국내 정치 관점이 많이 좀 투영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건데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쉬움을 지금 소장님께서 토로해 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판이 바뀌었다. 예. 완전히 양상이 달라졌다. 그동안의 어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을 키울 네. 수밖에 없고요. 경쟁력. 이번에도 네. 미국이 협상을 할 때 보면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만나서는 당신은 카드가 없어. 이러면서 백악관에서 무안을 준 사건을 기억하시죠? 예. 그것은 경제 협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각국의 관세율을 정하는 이번 협상에서도요. 예. 그 나라에서 이용 가치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잘 봐줬다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예. 무차별. 이럴 땐 브라질 같은 나라는 50% 관세를 때렸습니다. 믿기 힘든 일입니다. 예, 그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의 경쟁력, 우리의 기술력, 우리의 네. 비교 우위를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번에도 조선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네. 이걸 또 미국이 좀 긍정적으로 봐서 그 조금 우리가 좀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지 않았냐. 네. 또 앞으로도 반도체도 그렇고 또 이미 또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거 많이 발표했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고 네.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줬다고 봐야겠죠. 저는요 조선 산업 네. 마스가라는 게 미국의 조선 산업을 위대하게 그것을 한국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네. 협상을 위한 카드지만 예. 참 비참하고 안타깝습니다. 왜? 예. 우리가 미국을 위대하게, 미국 조선을 위대하게 해야 됩니까? 협상 카드니까 정부를 네. 잘못했다는 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우리가 1,5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미국 조선 산업에 투자를 하는데 네. 만약에 그것을 한국에 투자해서 예. 한국의 조선이 울뚝 컸다. 예.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어차피 대안이 없어요. 미국은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예. 조선 산업이 완전히 몰락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중국과의 대항을 하려면 배를 만들어야 네.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마스가 없고 한국에 투자해놨을 때 미국이 한국에 조선 주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장을 미국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요. 조선을 할 인력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죠. 그 1,500억 투자해서 네. 생산성 아주 미미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장 인력 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 투자가 매우 그 비경제적으로 예. 방만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쪽. 예. 그죠? 물론 현 상황에서 우리의 협상 카드 있긴 했지만 네. 그러나 우리의 산업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배를 만들면 배는요 협력 산업들 그 협력 업체가 3,000개, 4,000개입니다. 다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들. 그렇죠. 예. 그 업체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 그런 면에서 결코 미국에 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번 협상에서도 우리가 조선 때문에 선방을 했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카드를 갖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존재도 없이 사라질 수가 있다. 네, 이번에 조선업이 그런 기능을 한 걸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제 시사점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또 미국 입장에서는 뭐 국내법상 뭐 군용선 건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국 국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러 온라인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댓글도 많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다 외교 아니냐. 그래서 물론 지금 우리가 좀 약간 아쉬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이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비난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 아직 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뭘 줘야지 뭘 받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도 이제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소장님, 조선 외에도 그럼 우리가 경쟁력을 또 확보하는 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고, 또 이렇게 국제 경제의 판이 바뀐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어떤 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야를 우리가 좀 더 앞장서서 이제 내세울 수 있어야만 하는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보면요,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그 위탁 생산, 그밖에도 전자산업 이런 부분에서 네. 현재도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 국제 산업 생태계에서 그 먹이 사슬에서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이를테면 이번에 미국이요 네. 중국 그러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관세 폭탄을 터뜨릴 때 사실은 1차 목표가 중국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잖아요. 또 이번에 연장 한번 또 했죠. 또 연장할 뿐만 아니라 시진핑 한번 만나달라. 아주 애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전화 통화도 안 받고 있어요. 자, 근데 왜 그러냐? 히토리오의 힘이거든요. 무역협상, 무역전쟁 터지자마자 중국이 히토리를 말도 않고 설금설금 수출을 차단했습니다. 예. 오호. 그 히토류 얼마 안 되는 희귀한 레어 어스 엘리먼트라는 건데요. 네. 그게 안 들어가면 전자제품 하나도 못 만들어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도 안 돌아갑니다. 아하. 그런 어떤 우리의 그 이 산업의 예. 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네. 우리가 좀 앞서가는 분야가 지금도 상당 부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야를 훨씬 더 키우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 이게 뭐 경제가 어찌 보면은 이 외교와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쟁에 어떤 좀 수단이 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경제력이 곧 국력이고 그것이 바로 패권을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예. 또 그런 한편 미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견제 예. 이런 것들 또는 조금 더 과감하게 말하자면 좀 중국에 대한 응징, 예. 뭐 보복 등등을 내세워서 또 이번에 다시 당선됐고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내세울 것으로 보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를 비롯한 우방국들만 여러 가지 피해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뭔가 좀 어색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국제적인 현실이고 지금 앞으로요 이번 관세 협상을 보고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니까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런데요. 예. 맞습니다. 불확실성은 많이 해소됐어요. 네, 어느 어떻게 정도는. 될지 모른다는 네. 거. 그런데 불확실성이 해소된 그 결과가 이게 경제의 파탄이에요. 자, 예. 불확실성이 앞으로 이 사람이 살지 모를지 모른다 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네. 병원에 가서 암이나 이런 걸 판정이 났는데 그게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좋아할 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렇죠. 예. 또 이 비유를 들으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 고생 많이 했고 또 노력해서 또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결과를 들고 왔으니까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완전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판이 다 바뀌었으니까 이 바뀐 판에 또 잘 대응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도움이 되도록 또 국가 운영을 또 잘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예. 한 말씀만 네네네. 드리고 싶으면 제가 결코 네. 현 정부의 협상 능력 네. 또 협상 결과를 비하하거나 잘못했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 네. 아닙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네. 잘 한번 이 난국을 극복하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네, 오늘 또 관점을 좀 다르게 갖게 만드는 또 큰 틀에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신 김대호 소장님의 얘기 아주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